2020년 3월 25일 중수돌이 종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파미셀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로 지금 요새 좀 주가 시세가 좀 많이 나왔던 마크로젠, 그리고 코로나 진단 키트 중에 시젠 다음으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젠텍, 그리고 치료제인데 아직 확연하게 이 곽강을 받고 있지 않는 부강약품, 그리고 아스트라는 종목을 분석을 해볼 거예요. 오늘도 시장을 다들 잘 대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잃고 계시는 분들은 기운 내시고, 언젠가는 힘듦이 있으면 불행이 있으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듯이 조만간에 또 좋은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들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종목 분석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파미셀부터 종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와, 파미셀 핫하게 올라왔네요. 자, 파미셀이라는 종목이고요. 기존 제약바이오 테마가 불었을 때 바닥 대비 500% 정도 상승을 했던 종목이네요. 500% 정도 상승을 하고 지수가 빠지면서 제약바이오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내려온 자리예요. 내려온 자리예요. 그죠? 맨 처음 상승이 나왔던 이 고점 자리에서 지지를 해준다라는 건 굉장히 괜찮은 차트의 그림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큰 시세를 낸 종목들, 큰 시세, 최소 300%에서 1000% 정도의 시세를 낸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 자체가 흐물흐물 내려와요. 왜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흐물흐물 내려와서 한번 자리를 잡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30에서 50% 정도 반등을 해주고,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게 되면 다시 내려와요. 내려왔을 때 대부분이 상승 초입이나 최초 상승을 시작했던 초입 부분까지 내려오든, 아니면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 간보기를 했던 구간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서부터가 다시 이 종목이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파미셀은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종목을 만지고 있는 주포 자체가 정석을 따라가는 주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타 등등 다른 종목들 보면 대부분 이 바닥에 있든 아니면 이 첫 번째 산에서 반등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그나마 투자를 할 때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파미셀이 기존에 큰 상승을 해줬고, 고점 대비 지금 내려온 걸로는 가격 조정도 끝났고, 상승을 했던 자리가 2017년 11월,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2018년 4월, 그만 5개월 상승을 해줬고, 2018년 4월부터 지금의 자리까지 2019년 10월 정도까지,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를 하락을 한 거죠. 그럼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요. 어디까지? 30에서 50% 정도. 그러면 지금 이 차트는 정말 정석을 가고 있는 차트예요. 상승, 하락을 해주고, 이 하락하고 고점 대비 상승. 어디? 여기. 얼마? 50%. 그죠? 50% 상승을 해주는 거죠. 50% 상승을 해주고,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다시 하락. 하락을 해주고 나서 올라올 때 얼마나?
이 고점하고 저점 대비 50에서 30%. 이건 30% 상승했죠. 그러니까 저점을 또 갱신하고 그 다음 올라올 때 이 기존의 고점을 못 넘기니까 다시 뭐 내려오는 차트거든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면 길게 보면 요렇게 추세를 잡은 차트예요. 지금 하락으로 요렇게 추세를 잡았다가 지금 자리는 요렇게 추세를 방향을 돌렸어요. 그죠? 확연하게 내려가고 있던 주식이었는데 자리를 바꿨다라는 거는 요 자리부터가 추세가 변경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부터 추세가 변경된 자리고 지금의 자리에서 이 종목 자체가 이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 시작을 항상 알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이 박스권을 이번에 돌파를 했어요. 코로나 때 밀리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코로나 뭐 치료제 관련인지 아니면 뭐 진단키트인지 뭐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진단키트 원료 제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단키트랑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줄 때 같이 올라왔어요. 그죠? 상한가는 못 말았지만 같이 올라왔고 지금의 자리 보면 여기가 기존의 박스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스권을 돌파해주고 다시 눌려서 매물 소화를 해주고 지금 밑에서 올라오던 이평선 나머지는 정배열로 들어가려고 하는 초입 단계고 이 장기 이평선만 아직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밑에 라인들이 올라오면 정배열 차트로 돌아가겠죠. 지금의 자리의 고점이 이 자리예요. 즉 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는 1단락은 끝났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으로는. 그죠?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여기 매수세가 들어왔고 요 자리는 그냥 주워먹는 자리예요. 왜? 하락을 하면서 크게 올라오고 내려오고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요 자리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는 매물 소화를 여기 거를 어느 정도 해주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기존에 저점이 됐던 요 자리죠. 요 자리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 상승을 해주면서 위에 올라가는 저항을 쳐맞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럼 요 자리까지 일단 1차적으로 목표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다 올라온 거예요. 지금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 하루가 중요하겠죠. 내일 하루가 내일 진단키트가 갈지 혹은 치료제가 갈지 시간에 둘 다 좋았어요. 그러면은 엎치락 뒤치락 할 경우가 많고 특히나 오늘 진단키트가 가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트럼프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의료 진단키트랑을 지원을 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갭상승을 많이 진단키트 종목들이 상한가도 많이 가고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 치료제가 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대부분 진단키트가 가면 치료제가 죽는 경우가 많긴 한데 강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또 그렇게 많이 눌리지도 않았어요. 상승은 어느 정도 조금 해줬고 그리고 시간에서 치료제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고 진단키트는 적당하게 그리고 뭐 중국의 한타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해서 뭐 체시스랑 그 다음에 저거 뭐야 체시스랑 또 뭐 종목이 있죠? 그 두 개가 상한가를 가고 뭐 우진 BNB 좀 쫓아오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의 자리로 이 파미셀을 보면 주봉도 볼까요? 12,700원이네요. 12,700원이겠네요. 12,700원인데 내일 시가가 중요하겠네요. 얘 파미셀은 내일 시가가 12,700원 위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12,700원 위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주봉상에 구름대 상단이 저항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2,700원 위에서 시작을 해야 이 저항을 피해갈 수 있어요. 즉, 이 자리에 오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볼까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럼 12,700원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시작이 되면 12,500원 위로만 올라가더라도 지금 요 자리, 여기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니까 좀 안정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12,700원 정도. 이글벳이었네. 맞아. 체시스하고 이글벳. 12,700원 정도인데 12,700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 1차적으로 13,700원 정도, 그리고 14,8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14,500원에서 800원. 그리고 그 정도까지 혹시나 올라오든, 아니 13,700원에서 올라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더라도 지금의 이제 요 자리 11,300원 혹은 11,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이 테마의 바람이 끝나지 않는다면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얘는.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꼭 진단 키트 원료로 뿐만이 아니라 차후에 제약바이오 예전에 그 테마가 불었을 때 파미셀이라는 종목도 핫하게 올라갔던 이 500%라는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줄기세포라네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다시 한번 18,000원에서 17,000원에서 18,000원 부근을 도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쁘게 들어왔죠? 월봉상에 보더라도 이제 다음 주 이 월봉이 끝나는데, 그죠? 월봉이 끝나는데 기존에 상승을 했을 때 들어왔던 거래량만큼이 최근에 처음 터진 거예요. 월봉상에. 그러면 확실히 추세를 돌렸다라는 거죠. 바닥을 여기서 잡고 추세를 돌렸으니까 지금의 자리로는 다음 달에도 이 월봉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대 양봉의 바닥을 잡고 중간값, 그죠? 9,800원, 많이 빠져도 9,800원 정도만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이 테마가 끝나더라도 지금 진단키트가 어제 기점으로 사실상 이제 뭐 조금 이따 수젠텍을 보겠지만, 수젠텍을 봐도 며칠 전에 기점으로 이제 약간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즉 이제 상승을 마무리하고 슬슬 마감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어요. 마스크처럼 그런 구간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의 진단키트 그리고 뭐 치료제나 그런 의료에 관한 거를 구원 요청을 하면서 오늘 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터진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한가를 가고, 그런 종목들은 이제 마지막 랠리를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한 타임이 더 갈 거냐 아니면 죽일 거냐의 자리는 내일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도 내일은 15,000원대까지는 15,500원까지 넉넉 잡아서 15,500원이에요. 15,500원. 내일 상한가가 얼마나 되려나 얘는? 11,800원에 30%면 3,300원, 14,000, 15,000원이네요. 그쵸? 내일 상한가를 간다면 18,000원을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상한가를 못 간다면 말씀드렸듯이 13,700원이 1차, 그 다음 14,000,
500원에서 700원이 2차로 볼 수 있는 목표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한가를 못 가고 14,700원을 넘겨서 15,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빠지는 거는 오버슈팅이다. 그쵸? 15,300원이 상한가예요. 요 정도 되잖아요. 이 15,300원 자리가 기존에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던 자리. 그죠? 요 자리.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보면 13,000, 15,300원 까지 볼 수 있는 거고 1차 13,700원, 14,500원에서 700원, 그 다음에 15,300원. 그렇게 저항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최소 요 자리하고 요 자리까지 보려면 내일 시가는 뭐다? 12,500원 이상 혹은 12,70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해주는 게 뭐다? 좋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미셀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빨리빨리 합시다. 또 늦어질 것 같다. 마크로젠 보겠습니다. 자,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이에요. 상당히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단가는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고요. 기존에 대비해서 상승을 쭉 해주고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 돌파를 했던 구간이 깨지면서 이 돌파 구간이 저항이 되는, 그죠? 저항이 되는 그림으로 뭐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이 기존의 저점에서 지켜주는 그림이거든요. 월봉상으로 보면 기존의 고점이 8만원까지 있네요. 나중에 좋은 종목이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또 해보는 그림인데, 지금의 자리로는, 지금 이 기존의 저점에서 지켜주는 그림이거든요. 이 밑에까지 안 내려오고, 그렇다면 아직 추세가 완전히 바뀐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건데, 그죠? 원래 기존에는 추세가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던 게 이 추세가 살짝 깨졌지만 일단 이 추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지금 추세로 가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로 가는 거는 아직도 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긴 해요. 그림이긴 한데 이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제가 저도 지금 들고 있어서 오늘 시간에 종가로 소량 팔고 내일 내일 이제 최종 정리를 할 계획인데 이 종목이 강했어요. 그죠? 이 종목이 대장을 하다가 지금은 SV 인베스트먼트라는 가벼운 코스닥 잡주가 대장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이 종목을 볼 때 추세라는 걸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 기존의 고점에서 그 전에 쌍봉을 만들었던 고점을 그으면 여기 맞나? 잠깐만요. 이 고점이 아닌 것 같은데 고점이 하나 더 있던데 여기 있네요. 지우개를 지우고 기존의 고점 음봉에서 이 저점의 음봉을 그으면 뚫고 내려왔네. 내 거랑 왜 차트가 다르지? 제가 사무실에서 보는 차트랑 다르네요. 조금 다르네요. 뭐가 차이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 그은 건가? 아무튼 이런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말 그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상단을 뚫으면 시젠처럼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는데 얘는 계속 이 위에서 몸통이 올라왔다가 급하게 올라와서 급하게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야 매수세, 매도세가 싸우면서 튼튼한 층을 만드는데 이 마크로젠 같은 거 보면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음봉꼴이 나온 요 자리부터는 요러고 있다가 그냥 한 번에 쫙 올라갔다가 빠질 때 쫙 이렇게 빠져.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 급하게 빠져버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찌 보면 이게 나중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봤을 땐, 아, 이게 다 매집이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이게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 이거는 다 털고 나간 거예요. 위아래 틀면서 거래량 일으키면서 털고 나가는 그림이거든요. 항상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매집이다 아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림이에요. 모든 차트는. 지금 당장 알면 당연히 좋겠지만 꼭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계속 윗꼬리를 다는 자리가 요 자리대거든요. 기존에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았고 올라오면서 눌렸다가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내려왔다가 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그죠? 이 밑에 있는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는 기존에 올라오면서 여기서 정리가 됐죠. 여기서 정리가 됐다라는 건 거래량이 요때 지금 위아래 꼬리를 달았던 이 가운데 자리보다 이 자리를 타고 올라왔던 요 자리 때 한번 매물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말면서 거래량이 빵 터져서 올라오면서 요 자리를 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는 매물 소화를 했고 위에 있는 자리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위아래로 롤링을 하면서 일단 물량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줬다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올라왔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위에 거 지울게요. 지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요 정도 34,900원 정도의 하나 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요 자리겠네요. 요 자리 36,500원에서 36,500원 한 37,000원까지 요 자리 정도가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로 보면 어찌 됐든 이게 위아래로 지금 롤링을 와리가리 하면서 상승을 한번 해주고 눌러주고 상승해주고 눌러주고 상승을 해주고 계속 눌리는 자리거든요.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이제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가장 다행인 거는 이 자리를 깨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그죠? 종가상으로 이게 첫 거래량에 실렸던 양봉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지지 않으면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인 거고,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장대 음봉이 떨어진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시가가 36,850원 900원 정도, 여기가 장대 음봉의 마지막, 그럼 여기에 중간값이 34,000원 정도예요. 그죠? 이 34,000원을 넘어서면 어디까지? 36,800원 부근까지는 또 볼 수 있는 그림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럼 오늘 어차피 시간의 상을 갔으니까 시간의 상이 34,900원이에요. 34,900원이 요 정도 자리네요. 기존의 주봉상에 이 장대 양봉 나오면서 밑꼬리 달았던 구간이 딱 34,900원 정도예요. 그죠? 여기까지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정리가 된 거고, 이제 남아있는 구간들이 요 자리 하나 남아있고 36,800원, 그리고 올라오면서 요 자리 정도 남아있는 거고, 또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예요. 올라오는 자리고, 내일 시가가 어느 정도 뜰지가 관건이긴 한 그림인데, 내일 34,900원이면 이 자리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내일 시가가 차라리 35,500원에서 36,000원 위로 뜨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요 자리로 떠야 다시 한 차례 요 자리까지 1차적으로 보고 39,000원 39,000원까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돼요. 39,000원까지 혹은 이 39,000원의 중간값 요 정도 되겠다. 한 37,5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37,500원을 넘어서면 39,000원 근방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38,800원 정도나 39,000원까지. 그럼 내일 오늘의 상한가가 39,300원이니까 내일은 여기서 1,500원이 들어나오면 한 41,000 얼마가 되겠네요. 4만 얼마가 되는 건가? 이거 계산하는 게 항상 헷갈려요. 4%가 33,900원. 한 41,000 얼마 되겠네요. 그죠? 4만, 요 정도 되려나? 아무튼 요 정도 되겠죠, 상한가가? 이 음봉자리 정도 될 것 같다. 요 정도. 요 정도가 상한가가 되니까, 뭐가 됐든 얘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봉을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몸통 자리들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SV 인베스트먼트가 어차피 대장이니까요. 그 대장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걔는 신고가 정도의 종목인 거고 지금의 자리를 보면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지금 자리상에 41,300원이 내일의 그 상한가라면 요 정도 되잖아요. 이 상한가라면 볼린저 밴드가 좀 더 내려오겠구나. 상한가는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나갔던 게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이 밖으로 뚫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진 상단에 딱 맞아서 상한가를 만다면 뭐 나쁘지는 않을 그림이긴 해요. 그런데 상한가 자리가 이 위에 있었다면 이거는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 그림이 지금은 조금 벌어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요렇게 올라올 때 이 상한가 자리에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그림입니다. 마크로제는 내일 시가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 41,300원 내일 혹시나 상한가를 간다면 다시 한 차례 여기 48,000원대를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요. 얘도 몸통이 여기 41,000원 위로만 올라와 주는 그림이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볼 수 있는 그림이 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 잠시만요. 다시 좀 볼게요. 주봉을 봐야 되겠구나. 41,000원?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정도 자리. 왜 그러냐면, 기존의 양봉이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이 위에 매물 소화가 안 됐고, 또, 이게 양봉으로 바로 가면서 여기서 매물을 소화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소화를 어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소화를 한 거를 확실하게 소화를 했다. 배가 꺼진다. 나는 소화를 확실하게 했어. 라고 했다면, 이렇게 몸통이 여기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소화가 된 거예요. 기존의 상한가 자리까지는 최소 올라와 줘야 된다. 몸통이. 그게 아니라 또 윗골이 달고 몸통을 이렇게 달면 다시
올라왔다가 이거는 다시 또 내려올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그죠? 최소 여기까지 몸통을 만들고 어차피 상한가 가도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니기 때문에 몸통은 웬만하면 41,000원대 45,000원 이상까지 몸통을 만들지 않으면 스윙으로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다. 한 번 더 눌릴 수가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상한가를 갔을 때는 당연히 스윙인 거고, 상한가를 가지 않고 윗꼬리를 달고 또 요렇게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해 주는 게 좋은 그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얘가 대대 상승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이 위에서는 계속 버텨줘야 됩니다. 중장기로 가더라도 종가상에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35,000원. 많이 깨져도 30,000원을 깨지 않는 그림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 줘야만이 얘는 크게 한번 추세를 우상향으로 돌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얘 내려오고 밑에 있는 이평이 올라오면서 장기 이평이 굳이 이 밑에까지 내려앉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림이에요. 꼭 지켜야 될 자리는 길게 보더라도 30,000원이다 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30,000원이 또 구름대 상단이죠. 주봉상에. 그 자리는 깨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수젠텍을 볼게요. 수젠텍은 신고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봉 차트를 쭉 돌려보면 예전에 코넥스에 있다가 이 코스닥에 상장한 종목인 것 같아요. 코넥스에 있다가 이 코스닥으로 상장한 종목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월봉 주봉상에는 티가 안 나지만 일봉상에는 이게 티가 나는 그림이죠. 이 자리 자체가 지금 다 그거죠. 코넥스 때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턴가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진단 키트로 핫하면서 올라온 그림인데 차트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차트가 이렇게 보면 이 음봉하고 이거 지웁시다. 차트의 끝단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죠? 여기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리고 여기하고 이제 여기를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양봉하고 이 양봉을 연결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보면 뭐가 나오는 그림이냐 이건 지금 앞차기 차트예요. 5일선을 밑에 깔고 계속 위로 우상향하는 차트 그림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대긴 해요. 이렇게 보면 되게 굉장히 급하게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이 양봉상에 밑꼬리를 그어보고 이 양봉상에 밑꼬리를 그어보면 요렇게 하나의 길이 생겨요. 길이. 여기서 여기 가는 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가는 길 이렇게 가는 길이 생기고 이 음봉의 끝단하고 여기 음봉의 끝단하고를 딱 연결해보면 뭐? 이게 음봉 말 그대로 이 위를 넘겨야 이 지금 올라가는 이 추세를 넘겨야 한 차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죠? 이 음봉 끝단을 맞추니까 딱딱딱딱 쳐맞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죠? 그러니까 시가 자체를 오늘 같은 날 요런 자리에서 시작을 해주니까 탁 하고 쳐준 거예요. 사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게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확실하게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와 줬어요. 그리고 기존에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나갔고 여기서 한번 나가고 여기서 나갔다가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세 번째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뚫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뭐 그림일 수는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중장기를 보면 아까 마크로젠하고 이제 동일해요. 얘도 얘는 이제 여기 저점 자리 14,350원을 깨면 안 되는 그림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꿈이 많아서 중장기로 들고 갈 거면 14,500원이 깨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얘는 14,300원이 깨지면 최소 12,000원 밑에 혹은 만원 밑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얘는. 근데 이제 상승한 게 많으니까는 뭐 거기까지 빠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래량이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얘는 꽤 많이 들어왔고 기존에 1차적으로 상승을 볼 수 있는 구간까지는 이미 여기서 다 해먹었어요. 1차적으로 상승 한번 요 자리로 여기까지 1차 목표가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눌러주고 다시 올린 그림이거든요. 올린 그림이고 요렇게 보더라도 이게 코넥스에서 상장을 했던 자리가 요 자리대가 있긴 있지만 이게 하락을 할 때 요 자리죠? 요 자리가 지금 공백이에요. 요 자리가 공백이에요. 주워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지. 쉽게 보면 여기 밑꼬리부터 그냥 볼게요. 여기부터 23,100원에서 사실상 여기까지인데 여기 기존에 올라왔던 자리가 있으니까 18,500원 그러니까 18,5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 그죠? 여기 자리죠. 18,500원을 넘어서는 자리가 나오면 뭐다? 23,000원대까지는 주워먹는 구간이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시가가 18,000 얼마에서 시작을 했다가 쫙 밀렸다가 올라올 때는 한 번에 축 치고 올라와 버렸죠. 뭐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그냥 쫙 치고 올라와 버리잖아요. 요 자리. 그죠? 이렇게 한번 쫙 쳐서 이 시가 자리를 회복을 해주고 눌렸다가 여기 시가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니까 그 뒤로는 뭐 쉽사리 올라왔던 그런 자리대인데 지금의 자리로는 뭐 거진 이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신고가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대체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게 맞으려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월봉상으로만 일단 따져보면요 14,800원에서 4,5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거진 1,300원 정도가 빠졌어요. 1,300원. 그럼 14,800원에서 1,300원 정도를 더하면 25,100원 정도가 나와요. 그죠? 이걸 딱 반값으로 보는 거야. 내려왔던 거를 돌파를 했으니까 내려온 만큼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대칭이론 형식처럼 이 저점만큼 여기만큼 여기가 빠져서 바닥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밑에 뭐가 없을 때 어디까지 빠져야 하는지 모를 때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젠텍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볼 수 있는 자리는 25,000원대까지예요. 25,000원. 이건 내일 상한가가 얼마예요? 25,000원. 아이고 25,100원이었죠 아까 전에. 어디야? 요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여기. 기존에 어찌 보면 또 딱딱 들어맞는 게 기존에 여기 코넥스였을 때지만 윗골이 달았던 구간 그리고 위아래로 롤링했던 구간은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려면 요 자리까지 그러면 즉 25,000원을 쳐맞고 밀릴 수도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얘는. 그죠? 근데 안전하게 보려면 23,000
원을 넘어서부터는 분할로 정리해주는 게 안전해요. 안전해요. 이게 21,250원에 30% 하면 6,000원, 6,300원. 그러면 28,000원이 상한가네요. 27,650원이 상한가네요. 27,650원이면 어디야? 거진 여기까지네요, 여기. 여기 한번 올라와서 이게 어떤 작용을 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코넥스에서 넘어왔으면 이때 들고 있던 사람들도 분명히 코스닥으로 넘어왔을 거다. 즉, 거래량은 없지만 물린 사람은 있을 거다. 그죠? 월봉상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면 당연히 얘가 23,000원을 넘어서서 24,000원 정도에 도달을 하면 그때부터는 분할로 정리를 500원 단위든 해주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체 얘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자리에서도 이 각도대로 갈 거면 이게 지금 이제 걸려 안 걸리는데 이 각도대로 가면 이 각도의 상단이 닿는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그어볼까요? 자, 이렇게 긋는다고 치면 시가가 이 상단 위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길을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상단 부분 그러면 가격으로 따지면 이렇게 좀 당기면 좀 더 보이려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 상단 부분이 23,000원대예요. 그죠? 23,00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또 다른 길이 생기는 거니까 한 차례 슈팅이 나오고 윗꼬리를 달지언정 아니면 상한가를 가든지 그게 아니면 요 자리부터는 좀 안전하게 매도를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가더라도 확연하게 지금 올라가는 각도가 요렇게 갔다가 그죠? 이제 요렇게 왔으니까 이게 마지막 파동이거든요. 그죠? 엘리어트로 따지면 1파 바닥에서 상승 대비 60% 빠졌고 그리고 올라올 때 여기에 1.5배 정도 그죠? 여기보다 여기가 좀 길죠? 1파, 2파, 3파가 나왔고 4파 조정이 좀 짧고 여기 지켜줬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5파가 시작하는 거예요. 5파가 여기만큼이 나올지 혹은 그냥 여기서 나오다가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만큼이다 라고 따지면 별의별 걸 다 따져보는 거예요. 16,500원 여기가 7,700원 그러면 8,000원 잡고 8,000원 정도가 더 올라가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눌린 자리가 여기잖아요. 15,800원 15,800원에서 8,000원을 더하면 얼마? 그쵸 23,800원 정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즉 이 종목은 23,000원을 넘어서면 분할로 정리하는 게 안전하다. 특히 난 좀 더 볼래라고 하는 사람은 23,000 저 한우가 밑으로 내려서 23,600원에서부터 25,000원 사이에는 물량을 줄여주는 게 안전하다. 언제 훅 떨어질지 몰라요. 꼭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5파동이 더 길 수는 있어요. 5파동이 훨씬 길 수는 있지만 1파동에서 2파동이 확실히 1파동보다 길었기 때문에 이 5파동이 이 3파동만큼 나올 거냐 혹은 1파동 정도만 나오고 말 거냐는 뭐 지켜봐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먹으면 그만이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안전하다.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고 물리지 마셔라. 이런 월봉이 얼마나 더 가려고 하겠어요. 벌써 200% 상승을 했는데 뭐 한 봉 더 갈 수는 있겠죠. 다음 달에 한 봉 더 갔다가 윗꼬리 달고 쫙 밀릴 수도 있는 그림이긴 또 해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내일 정말 이렇게 올라오고 이 앞에 이렇게 고점이 있다면 대부분 종목들이 이 고점의 상단 혹은 쌍봉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간이 작아서 일단은 23,000원 넘어서 24,000원 부근 정도 가면 저는 좀 분할로 정리하고 수익 낼 거 다 수익 내놓고,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들고 있는 가격 중에 최소 60에서 70% 정도는 매도를 하고 나머지 30에서 40%만 더 지켜보든 들고 가든 할 것 같아요. 반이 아니라 60에서 70. 왜냐?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반만 팔았다가 나머지 30% 들고 있다가 본전 오면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좀 손해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60% 아니면 난 좀 길게 볼 거야 그러면 소량만 팔고, 대신에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자리는 절대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18,000, 요 자리 18,000원은 깨지면 무조건 던지고 일단 나오는 게 안전하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16,000원까지 왔다가 기술적 반등은 일어나지만 그거는 고점을 넘을 확률이 적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고가가 12,000원이었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뭐 여기든 저기든 이제 고점 나온 걸로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 원래 이거 딱 봐도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은 아니야.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이, 만약에 정말 좋은 종목이 이런 그림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건 한번 제대로 테마 해먹고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되든 쓰레기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1,000원짜리 종목이 되든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이 절대 아니라는 것만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하고 부강약품. 그 아스트 궁금하다고 하셨던 분은 또 나가셨네. 아스트였죠? 아스트. 이 아스트라는 종목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일단 분석을 해보는 건데, 뭐 하는 종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 하는 종목인지는 모르겠고요. 항공 관련주예요. 항공주. 그러면 이 종목이 저거 뭐야, 항공우주? 뭐지? 아무튼 그 종목이랑 비슷하게 가는 흐름인가 보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기술력은 좋아요. 근데 항공주가 요새는 다 별로라. 아직은 일단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못 넘기니까 계속 주구장창 하락을 했고, 길게 보면 상승해주고 하락을 해주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던 그림이었네요. 그죠? 요때 8월달 미중무역 전쟁하고 한일 전쟁이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잡고 행보를 하는 도중에 이 코로나를 만나면서 쳐 밀린 그림이거든요. 쳐 밀린 그림인데 음봉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여기서 손절 물량이 계속 나갔다라는 거지 뭐. 기존에 여기 지지했던 자리, 요 자리를 깨고 내려와서 올라올 때 여기가 저항이 되니까 여기서 손절 물량이 많이 나갔다. 손절 물량이 많이 나가고, 이게 내려오면서 또 요 자리가 저항인 부분인 거고, 그죠? 이 자리를 또 깨고 내려와서 앉으니까 앉았던 자리 때보다 한번 올라오면서 이 내려왔다가 올라왔던 여기 자리를 아예 넘어서질 못하니까 중간값도 안 되죠. 중간값 위도 넘어서지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물량이 좀 터지면서 내려오죠. 그리고 오늘 이번에 쫙 하고 뽑았는데, 그 하락의 끝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하락의 끝파동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백허그, 두 번째가 이적, 즉 바닥에서 양봉이 두 개, 그리고 세 번째가 버터플라이, 밑꼬리 달고 쫙 이렇게 요런 그림이 나와야 이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바닥을 알리는 신호거든요. 여기에 네 번째 뭐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빵 하고 터지면 여기서 놀래서 사람들이 뭐한다? 손절을 많이 한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씨발 내가 파니까 발바닥 각질이었어. 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이 종목은 이제 바닥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요. 저는 생방송입니다. 바닥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자리고, 혹여나 걱정을 할 수 있는 건 이 종목이 상패가 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만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기 감사 의견이 나왔나요? 제출을 했네요. 단기 순이익이 많이 줄었네요. 확실히 사업 자체가 많이 떨어지긴 했나봐요. 그럼 이제 걱정할 거는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죠? 걱정할 거는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제는 이 추세를 돌릴 거냐 안 돌릴 거냐만 지켜보면 되는 그림이거든요. 돌릴 거냐 안 돌릴 거냐만 보면 되는 그림인 거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코스닥 빠지듯이 빠졌죠. 여기서 빠졌다가 한번 저점을 만들고, 그죠? 이렇게 바닥 저점을 만들고 이 장대 음봉을 감싸진 못한 그림이란 거 보면 코스닥보다는 조금 약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코스닥 수준은 못 미치는 종목이다. 못 미치는 종목이고, 5일선을 일단은 탈환을 했으니까 오늘의 저점이 깨지지 않는 한, 혹은 이 자리, 그죠? 이 밑에는 과매도 자리라고 볼 수 있고, 3,000원? 3,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얘는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끌고 가서 대체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이건 역배열이라서 뭐 중장기로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 당장 물려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물려있는 자리가 아니라면 얘는 길게 봤을 때 7,000원 부근까지는 상승을 할 확률이 높아요. 거진 100% 이상이죠. 근데 지금의 모든 종목들이 웬만하면 우리 지수가 다시 650선을 회복하고 700선에 간다면 웬만한 종목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3개월 혹은 6개월이 지나서 쳐다보면, 내가 샀던 자리가 바닥이었구나. 와, 내가 샀던 자리에서 지금 2배가 올랐네. 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2,000개 종목 중에 한 1,500개 이상 될 거예요. 그 중에 한 500개는 나태돼서 뭐 50에서 70% 정도 반등 나오고 다시 횡보를 하든 기어가든, 지금은 다 많이 빠진 가대 자리니까 다 최소 30에서 50% 정도는 올라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종목도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슨 분석이고 나발이고가 필요가 없고, 그냥 요 자리 3,000원만 깨지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돼요. 얘는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5일선을 건드렸죠. 얘는 다 역배열이라서 5일선 위를 탈환했으니까 이제 볼 때는 어디까지? 11선. 11선 위로 올라타면 그 다음에 볼 때는 어디까지? 21선. 그죠? 21선에서 맞고 떨어지면 다시 11선에서 지지해주는지 확인. 지지해주면 다시 매수. 그리고 21선. 11선 깨진다? 5일선이 먼저 올라가겠죠. 11선이고. 그러니까 21선을 21선을 갖다 들이대서 밀린다. 그럼 5일선에서 받아주는지 확인. 5일선 깨주면 밑에 있는 11선에서는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서 저점이 여기였다가 이렇게 슬금슬금 계단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종목이고, 테마가 지금 핫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이 종목이 안전해지려면
지금 자리로는 3,000원 저점을 잡고 이 종목이 그나마 안전해지려면 여기 4,150원 위로는 올라와서 11선을 회복하고 나서 그때 뭐 매수를 하셔도 문제될 만한 종목은 아닐 거라고 봐요.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서 사서 11선까지 터치하는 거 보고 11선 돌파하면 21선까지만 보고 말래. 이 종목 말고도 먹을 거 많은데 뭐. 그죠?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배열인 것들은 대시세가 나지는 않지만 대신 올라올 때 수익률이 강해요. 즉 뭐냐? 정배열인 종목들은 올라올 때 5에서 7% 혹은 15% 정도 많이 올라가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25%, 30%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신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올라올 때마다 이평선들이 다 저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2평 따먹기 하시면 돼요. 11선 먹으면 21선, 21선 먹으면 뭐 55일선 혹은 61선, 그 다음 61선 먹으면 121선까지, 121선 먹으면 뭐 224일선 혹은 240선까지 그런 식으로 2평 따먹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평을 따먹다가 그 2평에서 맞고 떨어진다면 이렇게 내려갔던 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2평도 올라올 거잖아요. 올라오면서 5일선은 당연히 깨질 거고 그 밑에 있는 2평에서 지지가 되는지만 확인하시고 다시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많이 올라오면 이 자리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나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왜 기존에 여기가 횡보했던 자리니까 횡보했던 자리고 이 자리에 올라서면 다시 한 차례 요 자리까지 만원까지 박스권을 진행할 확률이 높아요. 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그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얘는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추세가 아직도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단기적으로만 먹고 빠지고 해주시면 돼요. 그냥 2평 따먹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종목이 부강약품. 부강약품을 볼게요. 이 부강약품도 치료제 관련주죠. 코로나 관련주로 올라왔는데 코미팜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힘이 없어요. 힘이 세진 않다. 힘이 세진 않지만 뭔가를 모아가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종목으로 들고 왔거든요. 거래량으로 따지면 최근 들어서 들어온 거래량이 이번이 제일 많아요. 그죠? 뭐 위아래로 하면서 당연히 먹고 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먹고 튀는 그림이 뭐냐? 지금의 이 부강약품의 자리는 5,000원대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고가를 만들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만들다가 이 저점이 깨진 자리거든요. 저점이 깨지면서 올라올 때 이 저점의 하단이 저항이 되고 저항을 쳐맞고 밀린 다음에 이 기존의 저점 자리 부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횡보를 해주다가 슈팅이 나온 자리예요. 즉 올라와서 한 번 더 쌍봉을 만들고 눌린 다음에 올라오는 자리예요. 무슨 자리? 커피잔을 만들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커피잔, 그 다음에 커피 손잡이.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죽거든요. 얘는 밑에서 올라와서 회사 기술력, 부강약품이라고 하면 뭐 약도 많이 팔죠. 그만큼 약국에도 있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긴 한데 이 밑에서 올라왔던 이 지금의 자리를 지켜줄 만큼의 좋은 회사인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는 회사 분석을 안 하고 차트만 보기 때문에 그거를 보지는 않는데, 뭐 어찌 됐든 차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1차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눌러주고 기존의 요 자리를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또 한 차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어찌 됐든 간에 좀 눌렸지만 그래도 첫 상승이 일어났던 이 저점 자리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관점 포인트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눌리면 다시 이 자리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은 나오는데, 이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자체의 월봉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고점을 21,300원 정도에 만들어 놓고 요 자리죠. 기존에 1차적으로 올라왔던 여기에서 고점, 그 다음에 기존에 몸통을 만들었던 요 자리, 요 자리가 몸통 만들고 하락하고 올라와서 뚫었다가 눌릴 때 여기가 지지를 받았던 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월봉상에서 봤을 때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 거기를 쳐맞고 빠졌는데,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건 뭐냐면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즉 지금의 주가가 요 밑에 있다면 올라올 때 저항을 받을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캔들에 대한, 윗꼬리에 대한, 매수매도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위에 기존의 고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은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쌓여있는 2평에 대한 저항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때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와서 구름대 상단을 뚫을까 말까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처음에는 놀래서 뚫렸겠죠. 당연히 평상시에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갑자기 치어 오르니까 들고 있던 사람들이 안 판단 말이에요. 왜? 놀래서. 왜 더 갈까봐. 그러다가 매수세가 빠지고 나면 후루룩 하고 빠지거든요. 그 저항이 기존에 올라왔을 때 여기 요 자리죠. 요 자리. 여기 매수매도가 많이 있었던 자리까지 이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치고 한 차례 매물 소화를 해주고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여기에 있던 사람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못 팔았던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 거잖아요. 올라올 때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올라오면서 놀래서 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거래량보다 이 다음에 거래량이 훨씬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더 많은데 상승은 여기서 끝났다. 올라온 건 뭐 여기서부터 올라오긴 했지만, 그죠? 근데 얘는 따지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 반밖에 안 올라왔는데 거래량은 똑같이 터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멋모르고 있다가 올라가니까 놔두고 있다가 두 번째는 안 당해야지 하고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뭐 그런 내용인데, 이 부강약품을 보면 아직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고 이 부분에 대한 장기 이평선이랑 이평선들은 모여 있으니까 이제 정배열이 될 수 있는 구간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이 장기 이평선이 아직은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슈팅이 한번 쫙 나오고 얘네들을 끌어주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얘가 내려오면서 다시 이렇게 역배열이 좀 돼서 트위스트를 끄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여기를 상승해서 넘어갈 확률도 있거든요. 확률도 있어요. 근데 조금 저는 의아한 게 뭐냐면, 왜 이 종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들고 왔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갭 뜨자마자 살짝 올라오다가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밀렸어요. 그죠? 밀렸는데 밑에 밑꼬리가 좀 있긴 하지만 장대 음봉이 길어요. 그죠? 마이너스 13%까지 빠졌고 12%에서 그렇게 빠지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윗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 밑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즉 그냥 주구장창 빠졌다라기보다는 누군가 매도를 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고, 두 번째, 그래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요. 이 중간값을 돌파를 못하니까 그대로 빠지면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요렇게만 보면 이거 좀 위험하다. 요렇게 보면 이거 뒤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근데 이 다음날 거래량이 이제 밑바닥까지 말 그대로 여기까지 뒤졌다 생각했겠죠. 이거 끝났네 라고 했을 때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고 다시 눌리고 또 밑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눌리고 양음양음 패턴을 만든다라는 건 즉 얘는 뜬금없이 이 7호제 이슈가 터졌구나 라는 개념이에요. 즉 요 자리에서 매집을 못했다라는 소리예요. 이 자리에서 매집을 못했으니까 이 테마, 이 7호제 테마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이 테마가 끝나기 전에 해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급하게 4989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그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양음양음 패턴이 나오면서 저점을 훼손하는 그림이 나오면 당연히 이거는 여기서 팔고 밑으로 하락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얘는 여기서 양음, 음양, 음양, 음양이 나오면서 주가 위치를 요렇게 이 자리로 보죠. 이 음봉 나왔던 밑골이 올라왔던 자리, 여기 시가 시작했던 자리,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줌으로써 이 자리는 매집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매집이 아니라면 얘가 이쪽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 안에서 놀고 있던 거 아직도 아직도 뭔가 힘을 비축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한가가 나왔던 자리, 그죠? 그리고 여기 저점이 나왔던 자리, 상한가의 저점이 13,900원. 아무리 봐도 저가 14,600원, 14,350원, 많이 빠졌던 14,400원. 그죠? 13,900원을 훼손하진 않아요. 그죠? 13,900원을 훼손하진 않고 또 한 번 여기가 14,350원. 그리고 여기가 얼마? 14,400원. 즉 저점을 조금이라도 높여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높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이 위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이 종목이 한 차례 최소 못해도 볼 수 있는 고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21,000원. 즉 여자리가 매집이라면 이 자리도 매집이 될 확률이 높다. 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당연히 터지면 도망가야 되는 자리인데 밑에서 매집이다라고 모양새를 보여주는 그림이 나타났으면 당연히 이 자리도 매집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는 위아래 흔들고 지랄을 하더라도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못해도 3,000원, 3,000원 뛰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주만 사더라도.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또 정고점을 넘어간다고까지는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가다가 좀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상한가 종가에서는 한번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항이 있는 데가 상한가면은 거기서 당연히 쳐맞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이 자리에서는 21,000원까지 볼 수 있지만 기존의 여 자리, 그죠? 요 자리에는 저항이 있다고요. 여기 올라올 때 여기를 확인 안 했잖아요. 그냥 바로 올라갔다 빠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한 차례 저항을 또 받을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말 그대로 요때는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여기 저항을 확인을 안 했다고. 매도한 사람이 없었을 거고. 그러면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때는 뭐가 저항이 된다? 기존에 확인을 안 했던 부분이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1차적으로 2만원 정도가 목표가고 2차적으로 21,000원, 21,500원 정도 목표가로 보고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봐야 되는 거죠. 이제 3차 정도는 3차 목표가까지 만약에 본다면 뭐 요 정도 자리까지는 볼 수 있겠죠.
23,300원까지도 그 이상까지 뭐 보든지 말든지는 뭐 이제 회사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저라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주식을 잘 안 사니까 이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꾸준히 상승할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요렇게 갖고 막 이렇게 갖고 날라갖고 여기를 그냥 돌파하면 이제 돌파 매매가 될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처럼 쭉 올라갔다 쭉 밀린 다음에 쳐 밀리고 여기서 그냥 날라버렸거든요. 결국은 저는 여기서 털렸는데 더 갈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갈 줄은 몰랐거든요. 한번 눌렀다가 올라가겠지 했더니 미친 듯이 가더라고요. 기관놈들이 쳐사대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눌리는 자리인데 그죠? 다시 눌리는데도 얘는 그래도 이 지금 고점 자리에서 지켜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26,000원대까지. 뭐 그런 그림인데 얘도 어찌 보면 좀 다르긴 해도 좀 비슷하게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쭉 해갖고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걸로 매집봉 하나 딱 띄워놓고 30분 봉으로 보면 요 그림이거든요. 21,000원 부근. 그러니까 2만원이면 앞자리가 변경되는 라운드 피겨값이니까 당연히 저항은 있을 수 있고 2만원대, 뭐 15,000원대, 21,000원대 물량이 많이 걸려져 있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목표가를 정할 때 나는 21,250원에 팔 거야 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2만원, 난 25,000원, 3만원 딱 그렇게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라운드 피겨값이라거든요. 사람들 심리가 모이는 가격대, 그게 00 단위. 그러니까 2만원대, 뭐 21,000원대, 21,000원보다는 25,000원대가 더 물량이 많이 쌓여져 있겠죠. 매도 쪽에. 근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매집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원을 돌릴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대신 조건으로 따진다면 만약에 그 그림으로 갈 거면 이 종목이 깨면 안 되는 자리는 어디다? 17,000원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돼요. 종가상으로. 종가상으로 17,000원만 앞으로 안 깨면 최소 2만원에서 21,000원까지는 주워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비슷하게 모양새를 계속 만들었던 게 이 미코라는 종목이죠. 얘도 급하게 올려야 되니까 기존에 여기서 박스를 치고 양음 뭐 이지랄 쭉쭉쭉쭉 하다가 한 차례 슈팅이 더 나왔죠. 이렇게. 그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나오고 결국엔 여기까지 밀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그림인데 얘는 이제 고점을 넘길 확률은 확실히 줄었어요. 미코는 확실히 줄었다. 왜? 여기를 안 깼어야 된다. 이번에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를 웬만하면 안 깨는 게 좋은 그림인 거고 얘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내려고 했다라면 못해도 이 자리는 기존에 지켜줬어야 되는 자리였다. 그죠? 그 자리를 오늘에서야 다시 지켰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기대는 고점까지. 근데 이 고점을 넘기면 또 신고가인 거고 못 넘기면 목표가는 결국에는 9,500원에서 만원대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들 비슷비슷하게 가요. 이 자연과 환경이라는 게 이 지금 부강약품하고 비슷하게 지금 모양을 여기서 지금 박스를 치고 물량을 만들고는 있어요. 물량을 만들고는 있는데 위에 이 저항대가 장기평선을 뚫어야 되니까 만들고는 있는데 왠지 이러다가 그냥 쳐 밀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얘는 이러다가 쳐 밀리면 매물만 잔뜩 쌓아놓고 뒤지는 꼴이거든요. 기간이 조금씩 꾸준하게 사주고는 있는데 윗꼬리가 계속 나오고 고점이 그렇게 높아지지가 않고 여기 한번 뚫긴 했네요. 근데 저점이 저점도 아직 안 깨지긴 했네. 11,500원. 저점은 안 깨지긴 했네요. 11,500원.
근데 이 11,550원 위에서 저점을 만드는 게 더 보기 좋은 그림인데, 일단 여기를 한 번 더 찍었다라는 건 글쎄 조금 애매해요. 이거는 위에 저항도 많고 아무리 그렇게 모아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여기서 횡보하다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종목 분석은 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응을 잘 하시고 내일도 행복한 계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